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4학년 체육 경쟁 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은 지식톡톡 창의 쑥쑥 그리고 단원 마무리입니다. 교과서 90쪽부터 93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필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공책이나 A4 용지를 준비해 주시고 필기구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수업 준비가 끝났으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순서는 총 4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교과서 90쪽에 있는 지식 더하기에서 세리머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있는 창의 활동하기에서는 나만의 세리머니를 담은 신문 만들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단원 마무리에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영역형 경쟁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총 2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90쪽, 91쪽에 있는 지식톡톡 창의 쑥쑥의 학습 목표는 영역형 경쟁의 학습 요소를 사회 과목과 연계하거나 창의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지식과 가치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원 마무리의 학습 목표는 영역형 경쟁에서 학습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역형 경쟁의 가치인 협동심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90쪽에 있는 지식 더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쪽에 보면 화려한 세리머니, 그 의미는 하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줄 테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먼저 교과서 90쪽. 자, 어제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소리를 지르며 재미있는 동작을 하던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골 세리머니예요. 세리머니는 우리말로 의식, 행사를 뜻하는데 자,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펠링이 되고요. 세리머니는 우리말로 의식, 행사를 뜻하는데 골을 넣은 선수가 그 기쁨을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운동 선수들이 골이나 아니면 목표에 달성했을 때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세리머니는 축구 선수만 하는 것인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 세리머니를 축구 선수만 하나요? 아니죠. 농구 선수도 하고 야구 선수도 하고 수영 선수도 하고 모든 운동 선수들이 다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나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건데요. 교과서 내용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는 않아요. 세리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 선수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보여준 세리머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알아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림도 한번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교과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축구 선수 같아요. 축구 선수 같죠? 그런데 오른발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발을 우리 팀 동료 선수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세리머니인지 알 수 있나요? 알고 있나요? 오른발을 올려놓고 있죠. 어떤 세리머니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왼발로 득점을 한 것 같아요. 득점을 했을 때 팀 동료가 와서
득점을 한 왼발을 마치 수건으로 닦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리머니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득점을 한 발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왼발을 닦아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세리머니가 있는데요. 교과서 90쪽에 야구 선수들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보통 하늘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추모하는 선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이 뭐 돌아가셨다, 아니면 이 경기장에 함께 하지 못하셨다. 꼭 돌아가신 거 말고도 경기를 너무 먼 곳에서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하늘로 손을 가리키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손을 하늘로 뻗는 그런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90쪽에 야구 선수들 옆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국제 야구 대회에서 경기를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세리머니예요. 우리의 승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늘 끝까지 갈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 설명을 보면 이 야구 선수들이 하늘을 가리키는 이유는 예선전을 다 통과해서 결승전에 진출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설명에는 선생님이 앞서서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골 세리머니예요. 골을 넣은 선수의 축구화를 닦아주는 모습에서 이 선수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발로 득점을 했을 경우에 교과서에서는 오른발로 득점을 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왼발로 득점을 한 것처럼 그림을 그렸고요. 이 왼발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세리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구두를 보면 어디 나가시기 전에 지저분하게 나가시지 않고 구두솔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닦아서 신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광이 난다라고 하죠. 반짝반짝 빛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의미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없는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 수업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 이 사진을 보세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선생님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이 선수는 지금 득점을 하고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있죠. 보통 반지 세리머니라고도 하고 또 키스 세리머니라고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아내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세리머니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던 세리머니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는 여러분 안정환 선수라고 알고 있나요? 안정환 선수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득점을 하면 항상 반지 세리머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검색창에 안정환 쳐보세요. 요새는 방송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안정환 선수 어떤 선수였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리머니는 어떤 골을 넣거나 승리를 거둔 기쁨을 자신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리머니라고 해서 모든 선수가 다 같은 세리머니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방법, 개성 있는 방법으로 세리머니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머니에는 어떤 개인의 개성,
그리고 성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두먼과 협력하면서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협동심 강화. 예를 들어서 세리머니를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팀이 모여서 세리머니를 할 수 있죠. 교과서 90쪽에 있는 야구 선수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을 가리키는 이러한 세리머니를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모두가 같은 동작을 하면서 하나로서 우리가 원팀으로서 조금 더 협동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의 활동하기입니다. 창의 활동하기에서는 나만의 세리머니를 담은 신문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많은 사람의 열렬한 환호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저마다 기쁨을 나타내는 자기만의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어 다양한 세리머니를 만들어 봅시다. 원하는 운동 경기를 골라 어느 부분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지 써보고 멋진 세리머니 동작을 사진으로 찍어 붙여 스포츠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붙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스포츠 신문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과서 91쪽 아래쪽에 보면 내용을 같이 한번 쭉 더 읽어 볼게요. 오늘은 축구의 유명 선수 골잡이 씨와 능력자 씨를 만나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골잡이와 능력자가 이름인 것 같아요. 자, 골잡이 씨와 능력자 씨는 공격할 때 최고의 짝꿍입니다. 키가 큰 능력자 씨가 공중으로 날아오는 공을 머리로 쳐서 연결해주면 골잡이 씨는 공간을 파고들어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넣습니다. 두 사람의 세리머니는 눈빛만 보아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려는지 알아채고 협동심을 발휘하여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단짝 세리머니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세리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세리머니를 담은 신문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단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그러면 떠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축구가 있든 아니면 야구든 농구든 수영이든 또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도 있고 육상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종목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의 운동선수,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있고, 또 야구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이정우 선수가 있고, 또 농구 선수에는 누가 있죠? 허훈 선수가 있고, 수영은 박태환 선수가 있고, 뭐 등등 다양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선수들이 세 번째로 어떤 세리머니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을 검색을 해도 좋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어떤 세리머니를 하는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 선수들이 어떤 세리머니를 하는지 찾아보고 이러한 세리머니를 어떤 상황에서 하는구나, 그리고 혼자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찾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 내가 나만의 세리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세리머니를 만들기. 자, 세리머니를 만들 때 내가 생각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바로 까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순서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세리머니를 다 만들었으면 우리가 세리머니를 해봐야 되잖아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 등교 수업 때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팀이 승리를 했을 때 나만의 세리머니를 한번 보여주세요. 세리머니 실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등교했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세리머니를 다 물어볼 거예요. 어떤 세리머니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러한 세리머니를 만들었는지, 어떤 운동 경기에서 생각을 했고 어떤 운동선수가 비슷한 세리머니를 했는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나만의 세리머니를 만들고 이 4번의 내용을 교과서 91쪽에 아래에 있는 오늘은 땡땡의 유명선수 땡땡땡 씨를 만나봅시다. 그 빈칸 하얀 곳에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자,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공책에 나만의 세리머니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1, 2, 3, 4, 5 이 순서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세리머니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리머니를 만드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득점이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두먼과의 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동. 여러분이 영역형 경쟁을 하면서 이 협동이라는 단어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리머니는 팀의 사기 진작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 세리머니를 같이 했을 때 우리 팀이 지고 있더라도 세리머니를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기는 팀에서는 더욱더 기분 좋게 경기에 참여하고 더 힘을 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 그러한 수단,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세리머니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하는 세리머니도 좋지만 우리 팀원 모두가 할 수 있는 세리머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나만의 세리머니를 만들려고 했는데 과연 내가 만든 이 나만의 세리머니가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같이 했을 때 어떤 재밌는 세리머니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구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왔을 때 여러분이 이 세리머니를 직접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같은 반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활동을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교과서 92, 93쪽의 단원 마무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영역형 경쟁의 가치를 이해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92쪽에 있는 배운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먼저 1번, 다음의 게임 상황에서 공격과 수비를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영상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내용을 같이 다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화면을 봐주시면 되고,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봐도 되고 또 선생님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자, 먼저 체격이 큰 친구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 친구가 키가 상당히 크네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자기 편에게 공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적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가 키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체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 공을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뺏기지 않고 바로 우리 편 선수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공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0% 꼭 이 답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답만 100% 해당되는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 패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떠오르는 생각은 이 키 큰 친구가 키도 크지만 팔도 길쭉길쭉하고 다리도 길죠. 만약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키가 커요. 그러면 옆으로는 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위로 보내면 만약에 점프를 뛴다거나 팔을 뻗었을 때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우리 팀 선수에게 패스를 다리 사이로 바운드 시켜서 공을 튕겨서 보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걸리지 않고 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각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답을 적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여러분 각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빠르게 공을 몰며 달려오는 공격수의 공을 빼앗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리고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종목이죠? 하키입니다. 하키인데, 자, 공을 몰며 달려오는 공격수라고 했습니다. 하키만 공을 몰고 달려올 수 있나요? 아니죠. 영역형 경쟁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능하죠. 농구, 축구, 풋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금 하키 선수의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키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공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대신에 어떤 이 선수의 라켓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 라켓을 휘둘러서 상대의 선수를 때리거나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공을 뺏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생각을 해보고 나 스스로 답을 내려봤을 때 실제 경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 이러한 기술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한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공격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공격수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하키채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 공도 오른쪽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수비수의 라켓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보내서 선수를 라켓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 방향을 가로막아서 여기서 공을 뺏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 뺏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선수가 드리블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수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선수가 공을 직접 뺏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선수를 쫓아가다가 이 선수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라켓으로 공을 건드려서 공만 싹 빼앗는 그런 방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한번 답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선생님 답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답을 꼭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의 게임 상황에서 공격과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전략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득점을 하려면 친구 1이 이 친구예요. 친구 1은 1, 2, 3, 4 중에 2, 3, 4 중에 누구에게 공을 주어야 할까요? 또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친구가 득점을 하려면, 이 팀이 득점을 하려면 친구 1, 2, 3, 4 중에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1, 2, 3, 4 중에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현재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먼저 럭비죠. 럭비는 골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득점 영역이 있습니다. 공을 안고 득점 영역에 직접 선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1, 이 팀이 득점을 하려면 공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요? 1번에게 바로 건네주면 득점을 하기가 쉽겠죠. 3번은 왜 안 될까요? 3번은 이 앞에 이 선수가 가로막고 있죠. 공을 주다가 만약에 이 선수가 공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3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번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1번에게만 줘야 하나요? 만약에 친구 1번이 여기 있는 이 1번 친구에게 공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힘도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 1이 4번에게 공을 줘요. 그러면 이 선수는 4번 선수를 막으러 가겠죠. 그러면 이때 친구 1은 4번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 공간으로 달려 나갑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4번 선수를 막으러 달려갔기 때문에 여기 공간은 당연히 비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친구 1번에게 4번이 패스를 주고 이 친구 1번이 가운데에 왔을 때, 색깔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가운데에 왔을 때 1번에게 패스를 해서 1번이 득점 영역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2번 선수를 활용해 볼까요? 2번 선수. 자, 만약에 친구 1이 2번에게 공을 줬습니다. 그럼 이 2번 선수는 수비가 달라붙겠죠. 그죠? 이때 4번 선수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4번 선수가 빈 공간으로 빠져나와서 2번 선수의 공을 받고 1번 선수에게 다시 패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자, 이어서 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게임 상황에서 공격과 수비를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어떤 표현을 잠깐 바꿔볼게요. 기능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꿔봅시다. 앞에서도 기능이라고 나와 있네요. 전략으로 바꿔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공을 이어주려는 공격수를 막으려면 친구 2, 1과 4 중 어느 곳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자, 1, 2, 3, 4가 있는데 친구 2는 어디로 움직여야 할까요? 1, 2, 3, 4 어디로 움직여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유까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2번. 이 친구가 공을 이어주는 공격수를 막아야 하죠. 막아야 하는데 자, 친구 2번. 만약에 1번 친구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번 친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이 1번 친구 혼자 있죠. 수비가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친구 2번은 상대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친구 1번에게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번이 득점을 못하게 막아줘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이 4번 친구에게 공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2번은 우선 1번 선수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1번 선수를 막기가 어렵다. 자, 여기 보면 이 친구 3번 친구 막고 있죠. 이 친구는 2번 친구 막고 있고요. 그래서 4번 친구가 이 두 명의 친구에게 패스를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비가 바로 붙어서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번 친구는 1번 친구를 막기가 어렵다. 그러면 4번 친구가 들어오는 이 공간을 막아서서 1번 친구에게 패스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팀이 득점을 못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만약에 친구 2번이 이 공간으로 와서 4번 친구를 막았어요.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4번 친구가 들어오는데 이 친구 2번이 가운데로 와서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1번 친구는 여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팀 동료에게 1번 친구를 막으라고 1번을 막아 라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누가 1번을 막기 쉬울까요? 지금 현재 있는 모습에서 2번 옆에 있는 이 친구가 2번 선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1번 선수를 막으러 갈 수가 있죠. 이러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어떤 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교과서에 꼭 적어 보기 바랍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공책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스스로 평가하기 순서입니다. 교과서 93쪽이고요. 자, 영역형 경쟁을 배우고 난 뒤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공을 이어주고 몰고 골을 넣는 기본 기능을 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영역형 경쟁을 배우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이어주고 몰고 골을 넣는 기본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러한 기능들을 대다수 학생들이 다 잘 했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할 수 있다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상황에 알맞게 기본 기능을 응용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배운 기본 기능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한 개만 쓸 수도 있고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개 이상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도 선생님은 그렇다라고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기술을 쓰고 또 다양한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상대 선수의 수비를 피해서 어떤 득점을 하거나 공격을 진행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격수끼리 공을 주고받기 어렵게 수비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격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공간을 내주지 않고 수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가로로 수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비게 되죠. 공간이 비어있죠. 그러면 이 선수들은 당연히 공격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격수끼리 공을 주고받기 어렵게 수비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은 할 수 있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협력하여 공격수의 공을 뺏을 수 있나요? 이 말은 협력하여 공을 뺏는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가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A 선수가 너무 잘해요. 그러면 B 선수 혼자 A 선수를 막기 어렵겠죠. A 선수가 다가오다가 B 선수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 팀 동료 C 선수가 같이 길목을 막아주거나 같이 막아주면 이 두 명이 한 명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여러분이 공을 뺏을 수 있나요? 있는 친구들은 뺏을 수 있는 친구들은 뺏을 수 있다. 아니면 뭐 보통이다. 아니면 나 잘 못 뺏는다.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은 할 수 있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수비수가 없는 빈 공간으로 가서 빈 곳으로 가서 공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할 때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있고 공을 가운데 있는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으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1번 선수가 이 수비를 따돌리고 공을 받으려면 빈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 선수 뒤에 그대로 있다면 공을 건네주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 때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공에만 집중을 해요. 우리가 공간을 봐야 하는데 공간보다 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선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팀 선수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2명의 선수 있죠. 이 선수들은 뒤에 있는 이 3명의 선수에게 다 막혀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 2명의 선수는 공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끊임없이 찾아서 이동을 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2명의 선수가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공만 바라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골대에 득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역형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 그것도 빈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빈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공을 갖고 있는 선수? 아니면 공을 안 갖고 있는 선수? 공을 당연히 갖고 있지 않은 선수, 안 가지고 있는 선수가 어떻게?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간 다음에 공을 갖고 있는 우리 팀 선수에게 공을 받아서 득점을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영역형 경쟁의 전술 전략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술 전략을 알고 여러분이 경기에 참여하면 재밌게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격할 때 수비수를 속이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자, 그림 많이 그려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공이 이 선수가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면 이 2명의 선수도 공간을 좁혀서 공을 뺏으려고 할 거고, 이 선수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공을 받자마자 뺏길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면 이 선수는 가만히 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돌아서 오른쪽으로 뛰어간다거나 이러한 속임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선수가 공을 갖고 있을 때 공을 받으러 나오는 척을 하다가 그러면 이 선수와 이 선수가 붙겠죠. 당연히 누구한테? 이 선수한테. 그럼 이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이 한 명의 선수에게 붙었을 때 당연히 이만큼의 공간이 나겠고 이만큼의 공간이 나죠. 그때 여기 공을 갖고 있는 선수가 공간에 패스를 넣어주고 상대 수비를 따돌린 선수는 피해서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면 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림이 좀 복잡한데 자 보세요. 만약에 수비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공격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공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두 선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세 명의 선수에게 다 둘러싸여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임수를 가져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선수가 이 두 명의 수비수를 속이기 위해서 가운데로 공을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면 공을 받으러 나오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이 두 명의 선수는 막으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잘 보세요. 여기 보라색 원안에 있는 이 선수가 여기 맨 뒤에 있는 이 선수와 1대1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대1 상황이라는 것은 이 선수가 이 공격수를 막는, 그리고 공격수가 어떤 상대해야 하는 선수가 한 명인 경우에 1대1의 상황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럴 때 앞에서 우리 팀 동료가 공간으로 나와줬죠. 그러면 이 선수 당연히 가운데로 몰리고 이 선수도 가운데로 몰릴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던 이 선수가 공간을 향해서 뛰었을 때 우리 팀 선수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이 공간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격할 때 수비수를 속이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이것도 보통을 주겠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은 보통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자, 공이 이어질 곳을 예상하여 수비할 수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엔 수비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수비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격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 골대가 여기 있어요. 이때 이 선수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일로 움직여요. 이 선수가 공을 갖고 있을 때 공간을 보고 여기로 패스를 할 것 같아. 왜? 여기가 공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수비 선수는 이 공간에 공이 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 빈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수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이 질문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보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공에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보다 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득점을 많이 못하고 실점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을 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구역을 나눠서 수비할 수 있나요? 이 말은 보통 흔히 지역 방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역 방어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경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대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지역 방어라는 것은 선수 한 명이 상대팀 선수 한 명을 바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막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빈 공간이 여기서 어디예요? 만약에 이 한 명이 선수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씩이다. 수비를 갈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빈 공간이 어디예요? 비어있는 공간. 골대까지 가기 위해서 비어있는 공간이 별로 없죠.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공격을 어디서 어디로 해요? 공격을 이쪽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 공간이나 이 공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상대 수비가 단단하게 가운데에 뭉쳐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구역을 나눠서 수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보통을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잘 막아요. 그런데 공을 갖고 있는 친구에만 집중을 하고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 선수가 상대 공격수가 이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골대로 향하거나 아니면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을 주겠습니다. 영역형 경쟁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가 내용들이 아주 기본이 되는 전술과 전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93쪽에 있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영역형 경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술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93쪽에 있는 영역형 경쟁의 가치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림의 상황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골을 넣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욕심이. 자, 욕심이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왜 욕심이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골을 넣기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를 모른 척하고 있네요. 나라면 욕심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욕심이가 드리블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수비수가 있죠. 그래서 욕심이는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드리블을 할 공간이 없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는 친구가 공간이 너무 많아요. 수비도 없고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공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생기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욕심이는 이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득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득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욕심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선생님 설명 같이 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영역형 경쟁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수업을 하면서 어떤 신체 활동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욕심이가 혼자 드리블을 해서 수비를 떨어뜨리고 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득점하기 쉬운 우리 팀 동료에게 패스를 해서 우리 팀 동료가 득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욕심이는 영역형 경쟁의 협동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그림을 보면 욕심이가 그런 모습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선생님이라면 욕심이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혼자서 공을 몰고 가면 수비수에게 뺏길 수 있다.
수비수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까 드리블 하지 말고 친구와 협력해서 골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답을 불러드릴게요. 선생님은 욕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혼자서만 공을 몰고 가면 여기 앞에 있는 수비에게 그대로 뺏길 수 있고 득점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드리블 하지 말고 여기 비어있는 친구를 활용을 해서 골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답을 적었는지 궁금한데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교과서 90쪽부터 93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서 직접 활동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수업 영상이 끝난 다음에도 완성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만의 세리머니를 꼭 만들어 보고 세리머니를 담은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신문을 어디 다른 곳에다가 만들지 말고 교과서 91쪽에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세리머니를 학교에 와서 등교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실제 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습을 할 때 우리 팀원들과 아니면 나 혼자 이러한 세리머니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서 잘 생각을 해서 학교로 와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 92쪽, 93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하면서 쓰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불러주는 답을 적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만의 답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